참교육입니다. 중앙선에 주차하고 외식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실제라면 정말 참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참교육을 받아서 고쳐질지도 의문입니다. 그쵸. 이게 사실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몰상식한 거죠. 맞아요. 상식이 존재한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죠.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 뭐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목격자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바로 목격자예요. 이 황당한 상황을 목격한 A씨. 이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차한 뒤에 온 가족, 한 사람만 내린 것도 아니에요. 이 가족의 상식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온 가족이 주변 중국집으로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가 보이거든요. 주행 안전을 위해서 경적을 울렸는데 사실 경적을 울리면 시끄러워서라도 나와 상관없어도 나와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가족들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데요. 그렇다면 이 글쓴이가 뭐 직접 참 교육을 해준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경적 그렇게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 운전자나 가족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수밖에 없죠. 그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너무 아찔한 상황,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내가 잠이 덜 깨서 혹시 내가 운전을 잘못한 거 아닌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쵸. 이 A씨 해당 차량을 신고한 후에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 이라는 이 구청의 민원 답변을 게시판에 첨부하기도 했는데 이 식사하러 간 가족들, 이 몰상식한 가족들 외식비보다 더한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중앙선 침범하고 거기에 주차를 했다?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섬뜩한 행동인데 처벌 수위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사실 이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이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중앙선 침범 그 상황에 맞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에 따르면 일단 중앙선 침범이 이제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에 9만 원의 과태료 내야 되고요.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에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주행하다가 뭐 중앙선 침범을 좀 해서 이렇게 주행하거나 이럴 때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교통방해죄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에 이렇게 떡하니 잠깐 뭐 찰나의 시간도 아니고 밥 먹을 시간 동안 계속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참교육 사건도 좀 알아볼게요. 아직도 좀 이런 일이 있네요. 정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철인데 예비시장 후보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결국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 받은 30만 원 지체 없이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한 아주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진 A씨. 이 A씨가 지금 경제지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인 것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신고한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근데 포상금이 무려 30배입니다. 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 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내 포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입니다. 어떤 이 경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냐면 A씨 지난달 12일에 하남시장 예비후보 B씨가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30만 원을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두고 간 거죠. 그렇게 되자 이걸 선거 관련 금품으로 보고 경찰과 선관위에 각각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와 경찰, 이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으로 봤고요. 지난 4월 29일 B씨를 성남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선거가 이제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사항 여러분들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무려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선거 관련 금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때는 수건 돌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타월이라고 하죠. 타월 돌리거나 뭐 아주 간단하게 비누나 세제 이런 것들 돌리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받은 사람
제공을 받은 것에서 간단하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고를 한 A 씨, 이 A 기자 같은 경우에 이런 신고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아, 2014년에 도내 한 지자체 시의원이 이 도박 관련 기사를 좀 보도해주지 말아달라, 무마시켜달라라는 청탁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에 이걸 신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큰 금액이면 사실 사람이 돈 앞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고 그렇죠. 유혹적이라고 하잖아요. 1억 6천만 원 신고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역시 음.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건 포상금, 본인이 가져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찾아서 기부할 예정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굉장히 좀 포상금 제도가 좋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누군가에게 이제 향응을 제공받거나 이제 금품을 제공을 받았을 때, 아, 이거 나 신고해야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이런 포상금 좋은 것 같네요. 네네. 근데 변호사님 지금 선관위에 이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으로 판단해서 이 하남시장 예비후보 네. B 씨 지금 이 고발이 됐잖아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이 B 씨에게 적용될 혐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선거법 위반으로 의율이 되겠죠. 공직선거법 230조를 보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아니면 당선을 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발각이 되게 되면 이 사실 포상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 범죄로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 학생들 지금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10대 중학생 4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골목길에서 집단 폭행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어요. 그러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제가 이 영상 봤거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10대 여학생 4명이 피해 여학생 1명을 돌아가면서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 섞인 말들, 뭐 제가 이 방송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이 피해 여학생 1명한테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피해 여학생이 돈 주는 걸로 끝내면 안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주면 안 될까? 라고 사정을 해요. 울먹거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들은 척만 척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찰이 알게 됐냐? 창밖에서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 여학생 4명은 이 피해 학생 한 사람을 폭행하면서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던지 말던지 주변 상황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이 시민이 이 모습을 보게 됐고 네. 이걸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이 목격자의 발언을 보면 내 딸이 저렇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폭행이 한 10여 분 정도 이어졌고요. 더 황당한 것은 출동한 경찰에게 이 폭행을 가한 가해 학생 4사람이 생일 벌칙이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였습니다. 일단 경찰 이들 4명의 학생들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런 사건들 접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 제가 볼 땐 글쎄요. 반성을 할까요? 반성을 한다면 이 학생한테 일단 미안하다고 얘기라도 했어야 됐는데 무슨 생일 벌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이 특수폭행 혐의가 확인이 되면, 인정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받게 되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듯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소년범입니다. 하니까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호 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만약에 이런 특수폭행 저질렀다. 그것도 정말 심한 정도의 폭행이잖아요.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엄중한 처벌을 받을 텐데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교화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좀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기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뭐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어디에 출석해서 뭔가 교육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소년범 이야기가 나오면 등장하는 문제지만 촉법소년의 나이 옛날과 같이 보면은 좀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70년대에 만들어진 이 나이 기준을 지금 2020년대까지 적용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도 폭행 관련 사건인데요. 여성이 폭행당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지난 5일 새벽경에 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가에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고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쌌다. 이런 신고가 112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같은 시민으로부터 여자를 차에 태우고 갔다 따라가는 중이다. 현재 장소는 땡땡땡 인근이다. 이런 관련 신고가 2차례 더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경찰에게 여자를 집어던지고 두드려 패고 차에 싣고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아는 사람 같아요? 둘이? 이렇게 묻습니다. 신고자가 모르죠.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반문을 하니까 경찰관이 아니 뭐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신고자가 여자가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재차 물으니까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통제가 안 되면 잡아넣을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아는 사이면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신고자가 전체 내용을 녹음을 하게 돼서 알려지게 된 거고요. 네. 일단 뭐 관련해서 신고자 안내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 술에 취해서 쓰러진 아내를 남편이 지인과 함께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으로 파악을 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남편이나 주변 지인에 의한 폭행도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인데 일단 뭐 지금 신고자가 여자 집어던지고 두드려 패고 차에 싣고 옮겼다. 라고 한 신고 내용과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 배치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경찰의 발언,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경찰이라는 것,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신고 내용을 받으면 혹시나 뭔가 위급한 상황이니까 막 바로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더 해야 되는 게 경찰관의 임무인 것 같은데 뭐 아는 사이 아닌가? 또 피해자가 마치 뭐 잘못한 거 유발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일단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조사를 한 뒤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 경찰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녹음도 너무 쉽고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이런 디지털 기기라든지 영상 기기 사용자가 늘면서 영상이라든지 동영상 증거로 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단속 카메라만 피하면 내가 뭐 교통규칙 어겨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각 차량마다 블랙박스 없이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2019년에 3만 1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 7만 3천여 건,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 그러니까 차선에 맞춰서 커브길을 도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이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 한 대가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시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던,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인데 운전자 경각심을 주고자 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관련 운전자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는 생각 안 하고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있다는 것, 블랙박스가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공익신고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교통안전에 그만큼 주의를 기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